근데 여전히 또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70년 동안 똑같이.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지금 남과 북이 유일하게 교환하는 게 오물과 네. 정단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혹시 감독님께 좀 궁금한 사항이나 있으시면 하나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네, 손을 드셨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2개밖에 없어요. 마이크. 네네네. 첫 부분에 남북 군사 원조, 통수권, 그다음에 포로들에 대한 네. 일방적인 포로 수용소에 내보낸 부분들이 이제 질문으로 나오던데 네. 어느 게 더 뭐 가중치가 있냐를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영화상에도 그렇게 나오지만 그 제작하셨던 감독 입장에서는 어느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포로 송환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어떤 방공포로 석방 관련해서요. 사실 저 답변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립적인 양측을 다 보여주는 답변이거든요. 근데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은 저도 근데 이제 제작을 하면서 굉장히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의 입장이 제가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정전이 되는 걸 국민들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너무 오랫동안 단절이 됐기 때문에 합쳐지지 않은 게 당연할 수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당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국토가 찢어지는 게 말이 돼? 이 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라는 생각을 당연히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반공포로를 석방해버리고 미국을 굉장히 곤란하게 한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어떤 그 당시의 의지가 무엇이었는지 국민들의 어떤 의지가 실제 무엇이었는지 당연히 통일이 돼야 된다. 물론 이제 무조건 전쟁으로 이런 부분들은 뭔가 생각할 여지가 있고 그건 분명히 좀 폭력적인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통일이 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의지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일부러 그 부분을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보면 어떤 국민들이 계속 고지전이나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포로 소환이 계속 공전을 거듭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도 얘기하는 무슨 천안 쪽에서 백마고지 전투가 굉장한 어떤 지점인 것처럼 그 땅 하나 얻기 위해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라고 6.25 때만 되면 와가지고 각종 방송들에서 홍보를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게 과연 중요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그렇게 국민들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을까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그런 걸 떠나서 뭔가 일단은 안정적으로 정전이 먼저 맺어지게 하는 것이 먼저였었어야 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다만 당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그냥 없어져 버리게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관점만을 설명을 해버리면 그것도 과연 옳은 건가라는 고민을 좀 했고 그것을 이제 박태균 교수가 이제 표현을 해주셨고 그것을 나름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고 제작을 하면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포로 소환 문제가 그렇게 중요했다면 나중에 귀환한 그 국군 포로들을 진짜 영웅처럼 대접했을 텐데 실제 포로들 중에 수기를 쓰신 분도 있거든요. 대구에서 종형외과 의사를 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구에 있는 의대를 졸업하시고 그분이 나중에 70이 다 되어가지고 자기가 겪은 일이 너무 기가 막혀서 숨기고 지내시다가 그걸 책으로 내신 분이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때 쓰셨던 표현 같은 거 보면 내가 그렇게 환영받으면서 빵빠레 울리면서 박수 받으면서 왔다가 배를 타고 용초도로 갔을 때 심경이 너무 막막하고 억울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가불병으로 또 나눠가지고 뭔가 분류해가지고 일부는 다시 군대로 보내다 집으로 돌려보내고 일부는 또 거기서 몹쓸 어떤 그런 직결처럼 비슷한 했던 그런 걸 보면 과연 진짜 포로가 그렇게 중요했을까라는 또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입체적으로 고민할 지점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영화 이렇게 처음 볼 때부터 되게 촘촘하게 사건을 기록하듯이 네. 이렇게 시퀀스 장면들이 넘어가다가 제일 마지막 한 3, 4분 네, 이렇게 네, 네. 붓을 한번 쭉 긋듯이 이제 그 뒤에 사건들이 이제 흘러가듯이 이렇게 구성을 하셨잖아요. 네, 네. 처음 이제 구상하실 때 그 장면들을 흐름들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건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판문점이 언제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되어버렸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문점의 이름이 왜 탄생했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정전협상이 어떤 내용인지 그냥 우리 대부분 다 어렴풋이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판문점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려주는 게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그 후반부는 정전협정이 맺어진 이후에 그러니까 일명 이제 도끼만행 사건이 벌어지기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늘 보는 판문점의 모습은 이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메시지가 하나 탄생하게 됐는데 결국에 그거였던 것 같습니다. 전쟁의 와중에도 이렇게 양측이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던 와중에도 한쪽에서는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왜 아무런 것도 벌어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판문점이 가진 역사적인 의미와 흐름은 역대 어떤 정부, 70년 내내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생각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한 1년의 어떤 쭉 동일한 흐름을 보여줘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크게 다르지 않고 일련의 어떤 판문점을 두고 벌어졌던 일련의 흐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계속 남과 북의 민족들이 헤어진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 비슷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라도 판문점은 늘 어떤 존재를 하고 그 안에서 역할을 했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턴가 판문점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게 됐고 그리고 우리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판문점에서는 계속해서 어쨌든 하나의 탄생의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숨구멍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해왔다라는 사실을 마지막에 좀 응축적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영화를 본 어린 친구들도 계신 것 같은데 몇 명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 판문점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신 분들도 있고 한데 정말 새로운 이야기처럼 다가오신 우리 젊다기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간단하게라도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친구 한번 이야기 해줄 수 있을까요? 저희 애도 초등학교 4학년이거든요, 둘째 애도. 근데 처음에는 판문점이 뭔지 모르니까 아빠가 요즘에 하는 게 뭐라고 했지? 편의점인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는데 이제 영화를 보고 판문점이 남한하고 북한하고 만나는 데 하는 거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알아도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예 모르니까. 갖고 있었던 판문점에 대한 그 개념과 상식이 또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근데 좋은 쪽으로 깨지는 것 같고 어제가 6.25 전쟁 74주년이었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늘 이 영화가 의미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이번 주준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우리 통일부는 아까 지금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통일부는 이 대북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건지 이 정전협정의 책임자가 유엔군이죠. 그러니까 미국으로 대표되는 유엔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당시와 협정의 주체가 됐다면 어쨌든 그 안에 이름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됐어도 이렇게 이방처럼 있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왜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아무리 북진 통일이 못했어도
적어도 어쨌든 정전을 멈출 때 당시 우리 정부의 군 대표자라면 그래도 들어가서 사명을 하고 우리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싸워낸 전쟁이고 또 우리 지켜낸 국토였으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전협정의 당사자라면 좀 더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저는 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명칭에서부터 좀 지금 차이가 있는데 미군은 당시에 아미스티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정전협정인 아미스티스라고 썼는데 중국하고 북한은 정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미스티스는 휴전이고 정전은 시즈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시즈파이어라고 쓰지 않고 미군은 아미스티스라고 썼거든요. 그러면 미군은 처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당시 중국과 북한은 이거를 종전을 하기 전에 일시적 전쟁을 멈춘다는 종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어떤 그런 차이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당시 어쨌든 정전협정의 대상자인 주체인 연합군, 지금 이제 미군이죠. 미군이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 한반도의 이 이상한 이 상황을 종전을 하든 아니면 서로의 국가 체제를 이제 아예 인정을 하든 아니면 체제를 인정하고 교류를 할 수 있게 하든 뭔가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국제적인 역학의 지점으로서만 한반도를 바라버리는 게 아닌가 어떤 도구 비슷하게 그냥 그렇게 한반도를 이용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전향적으로 좀 바라봐주고 그냥 이 한반도 자체를 있는 한반도 그 자체를 좀 바라봐 주었으면 지금 현재 이런 말도 안 되는 임시로 70년이 유지가 되는 이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방향 전환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이 상태를 유지만 하고 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최선동 위원장님은 내일 제가 따로 말씀드려가지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뭐 통일부에 있다 해서 아주 거창한 정책 이런 것보다 날이 많이 추우면 특히 겨울에 날이 많이 춥거나 할 때 환경도에 있는 장마당에서 물건 하나를 팔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 순이의 그 차가운 손 이런 걸 한 번씩 상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에너지가 엄청 부족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제재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거기 있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런 상상을 좀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그 예전에 이제 고난의 행군 시기 같은 때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게 그냥 처절하게 죽는 게 아닙니다. 밤바다에 누워서 서서히 죽어가거든요. 그렇게 무력화되는 것들도 한 번씩 상상을 해보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통일이라는 게 아주 거창한 어떤 구도, 아까 구도 말씀하셨는데요. 구도 하에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 뭐 필요하다면 어떤 국제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도 있지만 아래로부터의 우리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또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서 시작하면 오히려 남북이 서로 간에 사람과 사람의 어떤 발견, 새로운 재발견을 통해 가지고 지금의 서로 간의 갈등들이 조금씩 아래로부터 풀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 장관님하고 차관님한테 말씀 많이 드리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이상입니다. 그 있었던 건데 그 미군이 대답했던 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나는 내일은 그냥 할 뿐이다. 그게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공직자들 거예요. 네, 공직자의 그 마인드가 나는 그냥 내일 할 뿐이야. 이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면 그 뭔가 그런 집단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면 좀 더 이 사회가 나아지고 통일도 더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한번 그걸 여쭤본 거고요. 통일부 위원장님 내일 다시 면담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제가 사실 세종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시사회를 하기 전에 텀블러 펀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이런 시사회를 좀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판문점이라는 영화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공동 펀딩을 했었는데 그 도시를 이렇게 쭉 보니까 세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공무원의 도시
정말 이제 멋진 분들이 많이 계시는. 아, 그렇죠. 예. 네. 그 여기 세종에서 한번 개최를 해보자. 그리고 이제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자라는 취지에서 이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그 뉴스타파에 계시기도 뉴스타파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도 많으신데 우리가 함께 박수로 격려를 하면서 오늘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좋은 행사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